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입니다. 고등수학 개념서 많이 궁금하시죠? 저번에 한번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 2탄으로 수마쿰 라우데, 수학의 셈, 수학의 바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서가요. 수학 공부하는데 어떤 이제 지식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요한 책을 선정하는데 이 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현재 학생한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한테 어떤 책이 현재 지금 더 맞는 개념서가 될까 이제 생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마쿰 라우데입니다. 개념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을 하면서 어떤 개념도 있죠. 정리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개념 설명하면서 개념에 관한 문제 바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 개념 설명하면서 그 안에 이그젬플하고 어플리케이션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그젬플 안에는 풀이가 다 돼 있고요. 이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인 어플리케이션 문제가 돼 있어서 수마쿰 라우데는 이 개념 설명하는 부분을 쭉 계속 읽어 나가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개념 이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맨 처음에는 기본 예제하고 유제가 있습니다. 기본 예제 당연히 문제가 있고 풀이가 다 돼 있고요. 이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 문제와 같은 쪽에 유제가 있습니다. 자, 정석도 똑같이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요. 개념서에 있는 문제 바로 밑에 있는 풀이는 자세히 다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학은 풀이를 보면 안 된다. 문제는 내 힘으로 풀어야 된다. 절대로 풀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틀립니다. 책 안에 본문 안에 있는 이 해설을 꼭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풀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를 꼭 보십시오. 자, 하지만 기본 예제 밑에 있는 유제는 안 풀리면 풀이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유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은 현재 이 문제가 포함이 돼 있는 속해 있는 단원의 개념 공부가 잘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방금 푼 문제에도 풀이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를 보지 마시고 다시 개념 공부한 다음에 기본 예제 다시 공부한 다음에 유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잘 풀릴 겁니다. 자, 기본 예제와 유제 섹션이 지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기본 예제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발전 예제와 유제가 있습니다. 자, 수학 문제 풀 때는 이게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난이도 단계가. 단계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현재 못 풉니다. 그래서 수마쿰 라우데도 문제 난이도를 약간 이렇게 높였습니다. 개념 설명하면서 본문에서 아주 쉬운 이그젬플 어플리케이션 문제, 그 다음에는 기본 예제 문제, 그 다음에 발전 예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였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이 다 지나가면은 단원에 묶어서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대단원 심화 문제 이렇게 종합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마쿰 라우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념 설명이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어서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도 혼자서 이거 읽어가면서 개념 정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어떤 개념서로는 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두껍고요.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가 많이 채택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 또는 개념 공부를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적합한 교재인 것 같고요. 이 개념서에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난이도 수준을 비교를 하면은 정석보다 문제는 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의 셈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수학의 셈 교재를 많이 채택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학의 셈은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좀 쉽습니다. 개념 설명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만 딱딱딱딱 있는데 많은 분량으로 개념 설명이 돼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개념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로 해서 개념 설명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필수 예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문제들이 좀 약간 어려운 문제로 발전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단원별로 바로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A 파트, 연습 문제 B 파트, 연습 문제 C 파트 이렇게 3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파트 굉장히 쉽습니다. B 파트의 난이도는 하 또는 중하 정도의 문제들이고요. C 파트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셈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습 문제 C 파트 안 풀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 때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풀어야 내 힘으로 알아가면서 풀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학생들 잘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연습 문제 C 파트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안 풀고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개념서 풀고 다른 문제도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은 풀립니다. 근데 굳이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요. 다른 문제집 푸는데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하고 많이 유형도 겹치고 다른 문제집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안 풀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많이 활용하냐면 공통 수학 원 수업을 들어갈 때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나 저학년 학생들은요. 중3상 과정하고 중3상 심화까지 하더라도 고등과정 처음 나오는 과정인 공통수학원을 배울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일 때 일반적인 개념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학의 셈으로 공통수학원을 공부한 다음에 저희 학원은 정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정석으로 들어간 과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책으로 개념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많냐면요. 현재 수학 실력이 저조한 학생들 또는 수학 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 현재요. 나중에는 학교 가서 뭐 시험 잘 보고 수시험 잘 보면 되니까요.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수학 실력이 안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 책을 먼저 공부를 해 놓으면은 정석이나 숨마쿰 라우드라든가 다른 개념서를 공부했을 때 공부가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수학이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는 책입니다. 문제 난이도도 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만약에 공통수학원 과정을 했다 하면요. 제대로 공통수학원 과정을 마쳤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될 어떤 충분한 개념들,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문제들이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해야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 다 이해가 되는데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는 어느 수준까지의 충분한 개념 공부가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거나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다른 개념서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의 바이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얇습니다. 얇아서 보니까 맞습니다. 개념 설명 부분이 약간 분량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수도 좀 적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개념서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 설명 안에 간단한 이제 쉬운 문제,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이그젬플 문제로 개념 설명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콕콕이라고 아주 쉬운 기본 문제로 되어 있으면서 풀이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항상 개념서 안에 있는 풀이는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구성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문제가 예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제 문제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3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숫자 바꾸기, 두 번째 문제는 표현 바꾸기, 세 번째 문제는 개념 넓히기 3개 문제로 돼 있어서요. 지금 예제 문제 한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쭉 풀 수 있는 문제가 난이도별로 3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바꾸기하고 표현 바꾸기는 웬만큼 풀 수가 있는데 개념 넓히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소단 다 지나고 나서 대단원별로 기본 다지기하고 실력 다지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본문에서 개념 코코 부분은 문제가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숫자 바꾸기와 표현 바꾸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개념 넓히기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별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다지기와 실력 다지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를 보시면 기본 다지기 문제는 중이나 중하 정도인 문제로 되어 있고요. 실력 다지기 문제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수학의 바이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천천히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으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전 이 수학의 바이블 이 개념서를 언제 활용을 하냐면요.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간 학생들을 다시 개념 공부를 다시 다지고 거기에 관한 문제를 다시 문제풀이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을 한테요. 짧은 시간 안에 개념도 다시 공부를 하고 이 개념에 관한 문제풀이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본문에 있는 그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개념 넓히기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문제에서 A파트, B파트, C파트가 있는데 A파트, B파트는 현재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지만 C파트의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풀어도 됩니다라고 놔둬도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본문의 문제는 어느 문제는 풀고 어느 문제는 안 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의 바이블 책이 맞는 학생은 개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좀 진도가 많이 나간 후에 또는 고등학교 가서 어느 과정을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개념 공부도 다시 하고 거기에 관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학생인 경우에 적합한 교재이고요. 처음에 개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조금 뭔가가 난이도 면이나 개념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처음 공부하는 학생한테 맞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등수학의 개념서 3가지 책, 수마큼 라우데와 수학의 샘, 수학의 바이블 3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한테 맞는 개념서, 현재 상황에서 맞는 개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